네,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의 실적 이 두 가지 이벤트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수급톡에서 하나씩 투자 아이디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뵀는데 얼굴이 화색이 더 돌아 보이십니다. 네, 주말에 감사합니다. 푹 쉬셨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활기차게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간에 움직였던 종목들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박재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CGV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증 소식에 움직였죠. 특히나 9.96%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또 2분기 흑자 전환이 상승 재료로 이어지고 있는 나노도 살펴보실 텐데요. 9.95% 강한 상승 탄력으로 1,658원으로 마쳤습니다. 또 한국원 컴퍼니와 대명 소노시즌, 이오플로 이렇게 맥신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요. 특히나 대량 생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한국엔 컴퍼니에 대한 주목도가 특히 높은 모양새인데 5%대 크게 상승을 했죠. 비용 하락에 대한 강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 함께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께서 CJ 빼고 다 맥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맥신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하고 최근에 상한가를 막 찍고 있는데 이 중에서 눈여겨보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저도 시간을 보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이 전부 다 맥신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 맥신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의 좀 연장선이라고 그렇죠. 좀 보면 되실 것 같고 특히 개인적인 좀 수급으로 좀 많이 상승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종목을 꼽자면 한국엔 컴퍼니를 좀 종목을 꼽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엔 컴퍼니 같은 경우는 한국 타이어 그 모회사 지주회사 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는 사실 타이어 관련주였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맥신과 같이 엮이게 되면서요. 특히 맥신을 활용한 이제 특허를 보유했다라는 소식에 맥신 관련주로서 이제 시간외로 같이 좀 묶이게 됐었고 장중에도 물론 좀 상승이 큰 폭으로 있었지만서도요. 본업 같은 경우도 사실 좀 튼튼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 타이어 쪽에 이제 그 원자재라든지 그런 비용 쪽에서 대폭 좀 하락을 하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사실 타이어 쪽 재고들이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매출이라든지 비용 그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좀 가시성이 보인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올해 초였죠. 그 대전 공장이 화재가 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부진을 했었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 대전 공장 화재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정상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특히 이 대전 공장에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뭐 미국 법인이라든지 그런 다른 공장들에서 가동률이 90% 가까이 많이 올라온 부분이 좀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한국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격으로 사실 좀 배당금에 대한 이런 니즈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전년 수준으로 한 600원, 주당 600원, 한 5%가량, 현재 주가로서 한 5%가량 배당률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맥신 관련주에서도 불구하고 좀 어느 정도 하방이 경직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매출도 탄탄한 한국엔 컴퍼니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기관은 대량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또 폭풍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느 쪽에 저희는 추천을... 일단은 이번 맥신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되는 데는 특히 좀 외국인이나 개인적인 수급이 오히려 더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외국인의 폭풍 매수 쪽에 조금 더 중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안에서는 맥신 관련 짚어주셨고요. 한국엔 컴퍼니였습니다. 다 이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네, 먼저 외국인 특징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e스포츠 컨텐츠 부문에서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아프리카 TV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11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로엠은 6거래일 연속 매수인데 영업이익 무려 169% 급증을 했죠. 깜짝 실적을 자랑했습니다. KT는 5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죠. 특히나 해외 전자문서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해서 이 부분이 모멘텀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비코전자는 5거래일째 담고 있는데요. DDR5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난티는 5거래일 연속 매수세 흘러들어오고 있고요. 2분기 매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T로보틱스는 18거래일째 담는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 거점 확대가 부각이 되면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어서는 SK이노엔인데 12거래일째 담는 모습이죠. 특히나 인플루엔자 치료제 조플루자에 대한 국내 독점 유통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제이시스 메디컬은 역시 12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미국 FDA 승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S 베어링은 9거래일째 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하반기에도 열린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패밀리 SC는 8거래일째 매수인데요. 일본에서 로맨이 잘 나가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함께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먼저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안에서는 담아볼 만한 종목이 있으셨을까요? 아마 좀 반도체 내에서도 특히 아비코전자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할 때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하락폭이 좀 컸었고 그중에서 좀 반도체 내에서 담아볼 종목이라 하면 아비코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DDR5 향 모멘텀이 상당히 강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아비코전자는 특히 DDR5에 들어가는 이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부품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히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공급이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아비코전자의 메탈 파워 인덕터가 DDR5에 어떤 그런 시너지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 영향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말씀드리면 특히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도 이제 그 저항기라는 것을 이제 그 아비코전자가 납품을 시켰었는데 여기서도 이 매출액의 성장이 좀 두드러지게 났었고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저항기보다도 DDR5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 메탈 파워 인덕터 같은 경우는 저항기 대비 한 단가가 4배에서 5배 정도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DR5가 되게 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모듈 중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가 메탈 파워 인덕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DDR5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이 2024년부터 거의 전환율이 한 50% 가까이 다다른다는 점,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아마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부터 좀 폭발적인 성장이 매출액 쪽에서도 두드러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도 DDR5를 조금 계속적으로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다른 DDR4라든지 그런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서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 DDR5 관련해서는 재고가 상당히 낮다는 점 때문에 이 소재라든지 부품 쪽에서도 좀 가시성이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빠를 수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DDR5의 비중이 큰 종목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코전자가 특히 이 DDR5 관련해서 모멘텀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4,2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아비코전자 반도체 쪽 오히려 하락했을 때 매수의 기회로 보고 계시고요. 2024년에 또 DDR4에서 5의 전환율이 50% 이상 되는 만큼 아비코전자에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 안에서는 어떤 종목이 주목되시나요? 기관 안에서는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이고요. 기존에도 사실 그 국내 해상풍력이라든지 아시아 해상풍력 쪽으로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풍력은 북미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북미 쪽으로 수급이 좀 북미 쪽 해상풍력 관련주들이 좀 수급이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이. 근데 이런 부분 중에 배경 중에 하나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는데 좀 기인을 하고 있고 특히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같은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풍력 관련해서도 뭐 물론 좀 안 좋은 뉴스들도 뭐 자금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북미 같은 경우에는 풍력 프로젝트가 2024년, 2026년까지 상당히 좀 크게 좀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기대가 될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특히 북미 쪽에서는 특히 최근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는 이 IRA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S 베어링의 본업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이 풍력 발전기에 베어링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풍력 발전기 베어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 같은 경우는 한국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전부 베트남으로 이전했고요. 이 베트남으로 이전을 한 데의 뒷배경 중에는 특히 인건비에 대한 절감,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들 대비 상당히 좀 저렴한 그런 원가를 가지고 있어서 이 경쟁사들과 특히 경쟁해봤을 때 이 마진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에서 상당히 좀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베트남 공장을 아마 지난달 7월이었을 겁니다. 지난달 7월에 이제 그 베트남 공장 증설을 한다라는 그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 이 2024년부터 좀 이런 그 풍력 발전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증설과 통한 가치 매출액의 확대에 대한 부분은 성장성에 대해서 좀 의심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CS 베어링 일단 IRA의 최대 수혜주로도 언급이 되고 있고 북미 쪽으로의 수주 환경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CS 베어링은 어떻게 가격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까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일단 13,7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2,0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CS 베어링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목표가 18,000원이고요. 매수가는 13,7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시장의 큰 손 사모펀드는 어떤 종목들을 담았을까요?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노는 전일에도 11% 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진격의 의료 AI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SC는 특히 내년 실적 성장 기대감이 실리면서 전거래일에서도 2%대 상승 달력 보였고요. 이오테크닉스는 HBM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이에 따라서 주목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빙그레도 살펴보시면 매출 1조 돌파에 역대 최대 해외 수출을 자랑한다고 하죠. 이에 따라서 사모펀드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NC 인터내셔널은 내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목도가 큰데요. 6화 복귀 기대감이 가득 실린 것으로 풀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사모펀드 5개의 기업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이 중에서 한 기업 픽해 주시죠. 빙그레라는 종목인데요. 네. 일단 빙그레라는 종목은 신용품 쪽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 분기로 기록을 했고요. 일단은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6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실적이 잘 나온 데 있어서는 특히 수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많이 좀 두드러지게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 특히 이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이 아시아권을 향한 이제 그 수출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과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배 가까이 이상 성장성을 좀 보여줬는데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바나나 맛 우유라고 그렇죠. 다들 아실 겁니다. 이쪽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해외에서도 특히 바나나 맛 우유뿐만 아니라 이 뭐 메로나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앞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성수기 진입에 따른 좀 어느 정도 좀 실적 개선세 이런 실적 모멘텀이 어느 정도 부분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제 사모펀드 종목 관련해서는 좀 빙그레를 좀 주목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빙그레가 신고가를 또 돌파하면서 상반기 수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의 77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사모펀드 특징주 빙그레는 가격 전략 어떻게 제시를 해주실까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종가 부근인 55,500원을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5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사모펀드 안에서 빙그레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65,000원, 손절가는 5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